자, 그래서 좀 더 재밌는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김상민 전 검사. 아시다시피 조국 수사 때 고생했다며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를 이용해서 김영선 전 의원 자리를 뺏어주려고 했던 사람. 우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뭐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뭐 경선에서 떨어져서 어디 갔나 봤더니 국정원장 법률특보라는 꽤 괜찮은 자리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 여기까지도 알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 오빠를 대신해서 대리 구매해줬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김상민이라는 이름 앞에는 매관매직이라는 단어가 함께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김상민 전 검사라는 사람이 조국 수사 때 수고했던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에 있을 때요. 대통령에게 수시로 직보를 했다. 어떤 내용이냐? 검찰의 동향 등을 수시로 직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경찰이 2023년 6월에 그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지만 줄리 의혹을 떠들었던 바로 그분 안 회장님 관련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당시에 대구지검에서 반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된 것인지 이 김상민 전 검사가 대통령한테 직보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있어요? 있으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난 이해를 못해. 뉴스를 보면서도 열심히 살았죠. 정말 이렇게 됐다고?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한참 그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개혁할 때 특수부 출신이거나 특수부를 지지하는 검사들이 매번 내세운 게 독립성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기시감이 보이시죠? 예. 사법부가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치가 우리한테 개입해서 그렇지 우리한테 독립성 주면 우린 알아서 수사 잘할 거고 우린 정권 수사도 잘할 거고 기업 사냥 잘할 거야 라고 했는데 결과가 이겁니다. 예. 부장 검사님들이 바쁘시거든요. 예. 이러고 있었으니까 바쁜 거죠. 사실 지금 저는 막 검찰 개혁 하면서 사실 그 얘기가 많아요. 이제 보안 수사 요구 막 힘들다, MG 검사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현장에 있는 검사들은 6.5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그 간부 그리고 생각보다 검찰 조직의 절반 이상이 간부입니다. 예. 예, 그런 것까지 이제 해소가 돼야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사건 배당 15개씩 받아봐요. 이런 거 절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내야 진짜 검찰 개혁이다. 간부님들이 정치질 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애자. 그래서 배당을 이분들한테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이제 윤석열이라는 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서부터 뭐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된 다음에 했다고 그래도 웃긴 거고 되기 전에 했다도 웃긴 건데 왜냐하면 시중에 떠도는 얘기 정도로 리포트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겠죠. 그건 윤이나 김도 다 아는 건데 그거는 계속 밭으로 오잖아.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밭으로 다 볼 수 있는 걸 하진 않았을 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사찰의 영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예. 얘기인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죠? 예. 불법 사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MB 때인가요? 뭐 굉장히 심하게 한번 휘몰아친 적이 있죠. 거기에다 이분이 뭐 당근 거래 전문가였는지 택배 전문가였는지 모르지만 딜리버리를 왜 합니까 본인이?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한가하니까 저 부업으로 이걸 띈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찰의 영역으로 그렇게 추정이 돼서 이건 완벽히 불법으로 보여집니다. 고급 정보라고 줬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만약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를 했다면 업무상 비밀 누설도 바로 적용이 될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예.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라 이건 형사 사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고 부적절한 처신이고 이런 일을 한 대가로 무슨 자리를 보장받고 그 공천을 보장받고 이런 거라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상민 전 검사는 그 특검에 그렇게 진술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복으로 인정받아서 국정원장 법률특보의 자리에 오른 것이지 뭐 무슨 청탁을 하거나 매관매직의 어떤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닭이냐 달걀이냐 어느 게 먼저냐인데 신복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지금 청탁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판검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피고인이 그렇게 변명했을 때 받아줬어요? 저희 변호사가 저렇게 하면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판사님이 변호인 일어서세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가끔은 진짜 혼내시기도 하거든요. 아 판사님이 그렇게도 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네, 변호사님 진짜 그렇게 하시려고요? 난 트라우마 있거든. 수업 시간에 나보고 일어나라 그러면 그게 난 그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검사님 같은 어. 경우는 조사 받을 때 이제 저도 당근 들고 하고 싶죠. 제 진짜 뜻은 아닌데 의뢰인이 꼭 그걸 해달래 불리하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그 얘기를 하면 저 변호사님 진심이세요? 이렇게 해서 약간 소위 말해 쪽 주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근데 이 말을 지금 방금 말씀 난 신복이어서 이렇게 된 거지 나는 그런 거 안 했다라는 말을 피의자 피고인이 했을 때 자기가 검사 시절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냥 뭐 할 그렇죠. 말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딱히 그러니까 그렇죠. 뭐 진짜 뭐라고 하겠어요. 뭔가 거기에 문장 대해서.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뭐 거야. 어떻게든 뭐 변명을 해야 되는데 나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받은 거라는 말을 하려다 보니 이제 여기까지 나온 것 같고. 근데 이 김상민 전 검사 입장에서는 뭔가 한 끗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검찰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계속 이게 뭔가 그 정보를 상납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세평을 수집해서 그렇죠. 보고하고 예, 보고하고 등등. 어쨌든 이제 윤석열 라인에 서고 싶다라는 이제 강렬한 의지를 표명을 했었던 거고. 근데 이 윤석열 패밀리라고 하는 그룹은 대체로 이제 수사를 같이 한 정말 끈끈한 그렇죠. 뭐 한동훈이니 뭐 저쪽 그 주진우는 막 이런 사단을 얘기하지 못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한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총선 공천이나 이렇게까지 가기에는 좀 뭔가 좀 아쉽고. 그래서 윤석열 사단보다는 김건희 사단을 노렸던 게 그런 것 아닐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혜옥 씨 수사 동향 같은 것들은 사실 그 정보 그 비밀 누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까지 감행해 가면서 확실하게 이제 눈에 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실세를 잘 파악하긴 했네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이 상황을 지금 저희가 거의 몇 달 가까이 이 내용들은 다 계속 반복적으로 네, 봤던 네.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17일에 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을 텐데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이완 화박의 그림을 23년 2월에 김건희 씨한테 전달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고요. 다만 뇌물죄가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을 네. 적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혐의인데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배우자한테 뭔가 이게 금품을 준 것이 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디올백 때 수차례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는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적용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주 급 그 불안감들이 많이 생기셨죠. 이게 구속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뇌물죄를 처음에 넣으려고 하다 빼고 이제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만 그렇죠. 예. 이제 가게 된 건데 물론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특검에서 강력한 확실하게 떨어지는 걸로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빼고 확실한 걸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할 수 있지만 하도 저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예.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야 이거 대부분 국민들은 일견 뇌물죄 이렇게 그냥 네.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빠졌어? 그럼 이거 구속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겼어요. 하도 영장을 자르니까 안전한 걸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예전에 그 과거 그 윤 수사팀장이 시절 경제적 공동체 논리를 만들어갖고 예. 묶었던 것처럼 사실 좀 과감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는 심지어 남이었어요. 최순실 씨와 박근혜는. 근데도 경제적 공동체로 묶어갖고 뇌물죄로 기소를 해서 실제로 중형을 받았는데 그 줄리 아니구나 김건희 씨와 이분이 방송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시네요. 아니 아까 나오고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는 법률론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공동체 논리를 적용할 필요도 없이 사실은 사실 엮자면 엮기가 네. 어려운 일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과감성이 그 윤 수사팀장의 예를 본받아서 좀 과감하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 약간의 소설을 써보면 혹시 김상민 부장검사가 어떤 검사 당시에 김건희 패밀리에 관련된 뭔가를 자기가 아는 비밀 봐주는 게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은 김건희 씨보다 훨씬 강력하게 알려져 있는 게 김진우 씨예요. 예. 처음부터 걸고 넘어졌잖아요. 예. 내가 그 김진우 씨 걸 대리해서 했던 그건 둘이 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럼 둘이 왜 그걸 짜게 됐을까를 보면 뭔가가 비밀이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그 키가 저는 구속이라고 보고 구속을 한 다음에는 아마 이제 그 동생이나 오빠 쪽으로도 치고 가기 그 라인을 위해서 타고 그쪽 수사로 아마 특검이 착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 뭐 높은 분이라서 이게 예전에 그냥 신용환 교수님 이렇게 부를 때하고 좀 느낌이 약간 다릅니다. 예. 나오셨으니까 그 여러 방송에서 뭐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삼부통원 부회장이자 웰바이오텍의 회장 이기훈 네네. 이 체포가 되는 과정에서의 그 뒷얘기들을 좀 이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저희 제작진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뭐 얘기를 처음 꺼낸 건 아니었는데 조금 이제 오픈이 돼서 약간의 특검의 추적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저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기훈 씨 이제 행적이 포착되지 않을 때 그 포착이 되는 과정에 수많은 제보자들이 있어요. 이기훈 씨를 조력하는 조력자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뭐 나온 건 8명 훨씬 더 됩니다. 훨씬 더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저 잔돈푼 준 사람들까지 해보면 뭐 훨씬 더 많은 숫자이고 또 그에 비례해서 많은 제보자들이 있죠. 그 제보자들이 이제 많은 그 정말 노력을 해주어서 또 특검에서 그만큼 또 서울청 형사기동대 분들이 잠복하면서 정말 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거 브리핑 외에 박수 칠 건 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노력들에 대해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이제 골프 회원권이 있었어요. 반구자. 그러니까 한 구자가 현재 시가로 한 38억 되는 회원권인데 뭐가? 골프 회원권이. 회원권이 그렇게 비싸요? 우리나라 몇 대 손가락에 꼽히는 아주 명문 골프장입니다. H로 시작하는 네 글자 골프장인데 네네. 그거를 이제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으려고 내놓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왜 그럼 이 사람이 도피 자금이 왜 없냐? 이 사람이 뭐 400억대를 벌었느니 뭐 170억대를 벌었느니 이렇게 하는데 왜 없느냐? 이게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루 아침에 예를 들어 뭐 10억 갖고 시작했는데 17배가 뛰어서 170억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들다가 엎어지고 A팀, B팀, C팀 주로 이제 이들이 홀수팀으로 나눠서 하는데 누가 이제 시장에서 막 우악스럽게 팔았어요. 그럼 또 자기네가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채 빚지고 또 다른 팀한테 또 밑돈을 대줘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이게 반복이 되면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 데서 이제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금이 이자가 원금만큼 가 있는 이제 이런 현상들. 그래서 사실은 별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운용할 돈이 처음에 없었다. 이 사람이 운용한 돈은 이일준 지금 구속돼 있는 이일준 회장 거를 통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도피 자금을 자기가 한때 좋을 때 돈 대줘서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유땡땡이라는 사람한테 5억 빌려줘. 5억 줘 도피 자금 이제 한 거죠.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수많은 제보들이 이어지니까 바로바로 압수수색이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으면 사실은 프랑스를 가려고 그런 거예요. 주가 조작의 상당수의 멤버들은 프랑스에 지금 가 있어요. 라임 사태 지금 프랑스에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중간에 도피하는 이 자금이 막히니까 서울 시내 빌라촌에 쭉 있고 이제 뭐 청담동의 식당 이런 데 이제 출몰할 때마다 막 압수수색이 이어져요.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하니까 중간에 약간 페이크를 썼어요. 변호인들을 통해서 플리바기닝 할 것처럼 대단한 걸 흘려줄 것처럼 해놓고 지방으로 이제 튄 거죠. 그래 뭐 강원, 충남 이런 데 막 펜션 단지 주로 이들은 고층 건물로 가지 않아요. 고층 건물로 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맞닥뜨리잖아요. 예를 들어 저랑 맞닥뜨려서 얼굴을 알아봤어. 아니면 수사관하고 맞닥뜨려서 외통수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빌라촌 이런 데 걸어서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데를 다녀요. 노하우네. 미션 임파서블이네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주먹들이 개입을 하고 주먹들이 운전해주고 이제 이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향인 목포로 가는 거예요. 고향은 아무래도 지리를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제 도피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늦게 잡혔더라면 도피 자금이 마련됐다라면 밀항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밀항 이기훈 선생 이렇게 불렀었는데 목포가 이제 고향이었군요. 나는 이제 마지막 어떤 밀항의 포인트로 그곳을 간 게 아닌가 싶었었는데 일련의 상황들을 쭉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그래서 꼭 좀 전해주세요. 최욱 씨한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매불쇼에서 그러니까 뭐 제보가 있으면 1,500만 원까지 얘기했었잖아요. 최욱 씨를 만나셨죠 그 이후에? 최욱 씨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안 주려고 계속 말을 저 꼬리를 빼시던데. 아니 무슨 논 거는 그거예요. 본인한테 제보를 안 했다 뭐 이런 거죠. 변호사들이 무슨 공증이나 이런 거 해줘가지고 어떻게 못합니까? 내용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저라게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가 좋은 정장을 입고 오면 그걸 받은 걸로. 아무튼 이기훈이라는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럼 이 이기훈으로 인해서 더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기훈 씨가 지인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는 김건희 모른다. 이종호 씨를 통해서 재료를 달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삼부토건의 이제 재료.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유라시아 포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종호 씨가 역할을 이제 했고 그 사이에 이종호 씨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뭐 국토부 장관 이런 등등의 뭐를 한 것 같아요. 지인들한테 쭉 하는 뭐 정확히 이제 그 내용은 모르지만 그러고 정작 이제 실제 실리는 어디서 생겼냐면 같이 이제 웰바이오텍도 같이 이제 가고 뭐 같이 뭘 했잖아요.
웰바이오텍에서 CB를 제3자한테 매각을 해요. 1,000원일 때, 전환가 1,000원일 때. 그럼 3자는 오픈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알고 있어요. 네. 관계 당국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매각을 했는데 이게 5,000원까지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1,000원에 사서 5,000원에 파는 셈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좀 떨어져서 이제 한 3,500원 평당가. 그래서 생긴 차익이 일단 계산상으로 400억 정도 됩니다. 그 차익. 그래서 제가 이 기운을 통해서 주목해서 보는 포인트는 이 CB를 1차적으로 샀던 사람들 이게 쪼개진 게요. 보면 일정해요. 5억, 10억 이런 단위로 일정합니다. 그 얘기는 기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연히 뭐 시장에 내놓고 팔았으면 그렇게 팔릴 리가 없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딱딱 일정하게 쪼개져요. 그 안에 김건희 패밀리 등등이 혹시 뭐 실명으로는 안 했겠죠. 가차명 같은 게 있을까? 이런 게 이제 특검에서 이번에 체포가 된 경위가 또 좀 특검에 유리하게 작용될 게 범인 도피를 도왔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범인 도피죄로 다 의율이 돼서 처벌 대상이 될 건데. 소위 말하는 조력자들. 네, 조력자들 될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뭐 개정안에도 들어가는 이제 플리바게닝이 시작될 거거든요.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도피를 도왔던 사람들이 모두 다 잡혀갈 수 있는 상황. 다 그런 상황으로 궁지에 몰리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출석해갖고 이제 조력을 받으면서 싸울 때와는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주변인들이 싹 다 일망타진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거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잘 한다고 하면 아마 좀 유의미한 진술을 그러니까 받아낼 수 있지 이기훈이 않을까. 구속되기 전에 이미 구속됐던 사람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기훈에게 이제 뭔가를 좀 밀어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소위 말해 저희끼리는 던진다라고 하죠. 네. 근데 이기훈이 등장해서 지금 보니까 하마터면 자기 혼자 지금 다 뒤집었을 판이다. 그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기대되는 게 있습니다. 이기훈 씨가 이거를 굉장히 잘한대요. 잘한대요? 네, 그래서 거의 그리고 저 주변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없는 사실도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들이 났어요. 이 조직 사기 사건에서는 늦게 잡히는 사람이 제일 불리해요. 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던지거든요. 일단 던지고 보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 논현동 모 호텔에서 이제 막 그들 저 붙잡혀가기 전에 앞 사람들 구속되기 전에 모였을 때는 다 가서 이렇게 불자는 식으로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다 그걸 믿고 이제 다 가서 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돌아서서는 옛날에 이제 도피하다 구속돼서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난 단 하루도 저 방에는 못 있어.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싹 빠져나가는 그거에 이제 다들 화가 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정한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